오병종 편집국장 현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병종입니다. 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기자망원경에서는 여수 사건 70주년의 해를 맞으면서 70주년의 의미를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70주년. 과연 이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70주년인데 그냥 잠자코 있어야 하나? 이런 게 이제 등장한 것이죠. 네네. 어떻게 해서 70년 전에 역사적인 근현대사의 굵직한 일을 정리하고 규명도 하고 배상이나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또 보상도 하고 손상된 명예가 있다면 그러한 분들의 명예는 또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이런 걸 본격적으로 해내는 그러한 70주년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70년 전 여수에서 일어난 여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런 규명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죠. 네, 그런데 여순 사건은 명칭에서부터 조금 혼란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내용이 밝혀졌지만 해석의 차이, 또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그 어떤 명칭들이 다양하게 존재해 왔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뭐 반란 사건 흔히 말하죠. 여순 반란 사건. 아니다. 여순 주민이 아니니까 14연대가 있으니까 14연대 반란 사건이다. 그러다가 이제 가치 중립적인 그냥 여순 사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렇게 불러왔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순 항쟁이다. 이게 이제 여수의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가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저서에서 책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지역 언론사가 이제 그 내용을 북콘서트로 진행도 하고 역사 바로 알기 강연을 하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네네. 여순 항쟁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본격적으로 항쟁이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70주년을 맞은 여순 사건. 저희도 이 시간은 여순 항쟁으로 명명을 하죠. 올해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챙겨볼까요?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나왔고 시의회에서도 2018년 여수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수시가 이제 비난받고 있는 대목이 있죠. 네. 이 본예산의 역대급인 최대 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정작 여순 사건 70주기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네네. 또 예산 제로다. 성명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시민단체 연대회는 그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에 하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이게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역행하는 정책 아니냐 이런 표현도 했었고요. 이제 근데 거기서 시 관계자는 여순 항쟁 관련 지원 조례가 완성되지 못해서 보조금 집행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집행부 핑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엄밀히 따져보면 시 집행부도 조례 조정에 그동안 머뭇거린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네. 사실 주철은 여수시장도 지난 10월이었죠. 여순 사건 69주기 여수 위령제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할 절호의 기회다. 이 특별법이라면 조례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례 제정 또 거기에 대한 노력 또 예산 뒷받침 결과적으로 그때 말씀한 것과는 상반된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비난이 의회에서도 이어졌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순 사건 70주년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 반영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쭉 살펴보면 사실 여러모로 이 여순 사건이 제주 4.3 사건과 사실 쌍생아인 셈인데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움직임과 이 여수 순천의 움직임은 상당히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시의회는 제주 4.3 특별법 제정에 이어서 4월 3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이후 추진된 사항을 제가 취재 못했습니다만은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해부터 제주 4.3 범국민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꾸려져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예. 거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다양하게 SNS 상에서 캠페인도 펼치고 있고요. 네네. 또 제주 4.3 범국민위원회는 어떤 거냐? 70주년을 맞아서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청산 그리고 치유 그걸 위해서 전국에서 200여 단체가 모였고 저명 인사들도 다수 참여한 그런 연대기구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달에
제주 4.3 70주년 기념 주간을 이제 앞으로 해서 중요 행사를 확정해서 발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주 4.3 70주년에는 어떤 행사들이 조금 준비가 돼 있나요? 물론 지난 10월에 발표한 그 행사 내용입니다만은 거기 네네. 보면 4.3 주간을 전국 단위 주요 행사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공동으로 제주 4.3 평화 인권 주간을 선포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네네. 70주년 국민문화제도 광화문에서도 하고 아카이브 전시회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도 하겠다. 주요 도시에 분향소도 설치하겠다. 음흠. 제주 4.3 항쟁 범국민대회도 실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제주 방문의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그러면 네. 역사 기행을 또 준비하겠다. 국내 학술대회도 하겠다. 창작 가요제도 하겠다. 4.3 관련해서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또 이런 걸 하려면 어떻습니까? 범국민위원회 자체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죠. 자치도에서 이런 걸 하도록 촉구도 하고 뭐 자치단체 특별자치도의 예산 확보도 요구하고 이렇게 이제 전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과 비추어 봐서라도 우리 여수시의 노력 그리고 나아가 전라남도의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르지만은 추경에라도 그 예산 반영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제 여수시장 신년사 보니까요. 네네. 여순 70주년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더라고요. 음흠. 70주년을 맞는 여순 사건을 앞둔 여수 시민으로서 다른 분들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아쉬운 대목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제주와 관계를 봤을 때 좀 유사하게 가면 좋을 텐데 많이 아쉬운 대목들이 많군요. 그 밖에 많이 또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 또 도 시민들의 요구는 따로 없나요? 예산 안 세운 게 제일 큰 거고요. 네. 방천시민이니까. 그렇지만 추경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우선 여수나 제주나 모두 시민사회가 70주년을 맞아서 정명을 내걸고 있거든요. 정명. 네네. 제 이름을 찾자는 것이거든요. 정식 그렇죠. 명칭. 여순 사건.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건 의미가 없다. 음흠. 그래서 여수 지역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는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책에서 항쟁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항쟁을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이제 주 박사는 지난 10월부터 지역 언론사와 함께 그 5강까지 실시하는 역사 바로 알기를 강좌를 했었는데 거기도 네네. 역사를 말하는 데서 그 사건에 대한 올바른 성격 규명이 언제나 꼭 필요한 것이다. 음흠. 그리고 이제 동포의 학살을 거부하고 제주도 출병을 거부했잖아요. 14대 그렇죠. 병사들이. 그러면서 봉기를 일으켜서 이제 군인들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죠. 동포의 학살을 지시하는 것은 못 따르겠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군인들을 동조하고 지지했던 전남 동부 지역 민중들이 정치, 사회, 경제 등 그때 당시가 또 위기 상황이었어요. 네네. 인생고를 해결하지 어려운 때였고 그래서 이제 항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음흠. 주장을 했거든요. 물론 여러 네.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 지역에서 제기하고 있는 점, 제주도 논점이 같고 흐름도 같이 가고 있어요. 제주도 4.3 정명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네네. 정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이름 갖자. 4.3 음흠. 항쟁이다. 이렇게 가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학술대회, 토론회 등이 이어지면은 제대로 정명운동이 전개되리라고 보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7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전개가 됐으니까 이 시점에서 정명을 갖는 건 어떤 새로운 인식 전환이거든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식 전환이 좀 지역민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역사의 과거를 그 사실로만 바라보지 않고 오늘에 맞게 재해갈 때 이제 과거에서 소중한 교훈이 있다는 건데요. 2018년 여순항쟁 70주년을 맞으면서 여순항쟁의 역사가 지역사회와 시민의 관심으로 올곧게 정립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질문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네네. 답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 박사 같은 경우는 여순항쟁은 대한민국 민중항쟁 역사의 첫 서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수 순천 지역민은 대한민국 현대사회 수템 항쟁의 이정표에서 여순 항쟁이 제일 그 첫머리에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갖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또 요즘 보면은 사실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말이 나와요. 역사 그렇습니다. 교훈 여행. 영어로 다크 히스토리 투어 이런 게 등장을 좀 하던데 70주년을 맞는 올해 조금 더 부각이 되겠죠? 더 부각이 될 것입니다.
전북에서 활동 중인 여수 출신 그 소설가 정숙인 씨가 있는데요. 네네. 이분은 소설 백팩을 쓴 작가인데 여순 사건의 상흔을 다뤄서 문단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여순 사건 70주년을 앞두고 문인들과 함께 여수 역사 기행을 마치고 이제 지역 신문에 여행기를 특별 기고 형태로 실었는데요. 네. 거기서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보자, 그런 취지의 글이었거든요. 네네. 현대사와 관련된 상징적 공간으로서 여수, 또 거기는 여순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추모 공원도 필요하고 역사 박물관 건립도 시급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수기, 증언록을 박물관에 정시함으로써 여순 사건의 장소적 현실감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근데 예산이 지금 안 세웠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특별법 제정이 선언돼야 한다.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위해서 교육관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다크 투어, 어두운 역사를 기행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면은 제주 4.3공원, 광주 5.18 민주화공원, 거창의 양민 학살 추모공원, 이렇게 슬프지만 살아있는 역사 공간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순 사건 70주년인 올해는 여순 사건 지역민에 맞게 뭘 할 것인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숙제가 많이 주어진 그런 한 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올 10월이 여순항쟁 70주기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4.3공원, 광주 5.18 민주화공원, 거창 양민학살 추모공원처럼 슬프지만 살아있는 역사 공간이 여수에서 또 들어서고, 그래서 여순항쟁으로 전남 동부 지역을 비롯한 많은 희생자들의 넋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순의 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